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을 아세요? 말을 잘한다? 주로 가까운 지인입니다. 네. 또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 당한 사람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 노력? 프로젝트인가요? 그럼요. 사기 프로젝트의 결과를 정당하게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는 너는 너의 허영심 때문에 네가 당한 거 아니냐. 아주 당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사기 공화국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수치까지 포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기하니까 그 임채원 검사님 생각이 나거든요. 네. 예전에 TV에서도 보고 뭐 책에서도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유퀴즈에서도 나오고 네. 제가 또 유튜브에서 찾았죠. 네. 그리고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사기 전문 검사잖아요. 네, 33년 동안 사기꾼만 잡는. 네.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많은데요. 검사가 된 이유가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집안이 폭삭 망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검사가 되셨고요. 그런데 본인이 검사가 돼서도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2번에 걸쳐서 690만 원 사기 당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검사도 사기를 당하는. 사기꾼 잡는 검사님께서 네.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거죠. 네. 그럼 이게 작정하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당하는 건가요? 검사도 당하는 사기. 당하는 사기.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치님들은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이들이 있으신데 지금 사기를 당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절대로 남은 인생 중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의 특급 노하우까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로 인한 고소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사기 당하면 어디 경찰서나 어디 가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렇죠. 25.8%만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4명 중에 1명만 고소를 한다고요? 네. 왜 그런가요? 해마다 한 30만 건의 사기가 일어나는데 네. 그 중에서 4분의 1만 고소를 하고 4분의 3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고소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기 당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적어서. 그걸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내가 사기 당한 돈보다 돈이 더 들게 생겨서. 소송 비용이 오히려 더 나온다. 그래서 네. 아예 포기한다 이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한다. 그렇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 친구,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지인이라서 또 안 한다. 세 번째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한다. 지나버렸어요, 기간이. 그래서 안 한다. 네. 특이하네요. 네. 25.8%가 고소를 했잖아요. 네. 고소를 하면은 그 중에서 재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되는 비율이 얼마일까요? 한 8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사기 사건을 당했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4분의 1. 네. 거기다가 고소를 했는데 기소까지 되는 비율은 또 5분의 1? 전체적으로 따지면 네. 사기 당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20분의 1이에요. 5%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소 비율이 낮을까? 네. 재판까지 못 가나? 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계획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다 계산하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꼬투리를 남기지 않으면서 역시 사기꾼이네.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사기를 당했어도 고소를 해도 빠져나올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20%밖에 안 거예요. 되는 거죠. 무섭다. 그럼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럼 재판을 하잖아요. 네. 재판을 하면 형량이 얼마나 될까? 거기까지 간 거니까 이제 그래도 무겁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취업 사기를 했을 경우에 베트남의 경우에 한 8억 정도 취업 사기를 했는데 최근 자료입니다.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런데 똑같은 취업 사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금액은 좀 낮긴 하지만 4억 사기를 쳤는데 형량이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가서 교도소 가서 공짜밥 네. 먹고 그냥 편하게 나오겠죠. 먹고 자고 하고 나오면은 4억이 자기 돈으로 굳는다는 거죠. 와, 그때 4억이면 진짜 사실은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너무하네, 이것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거예요.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 감옥까지 집어넣었어. 사기당한 돈을 복구할 수 있느냐. 네. 얼마나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 써버렸거나 감췄거나 또 그것도 준비를 했겠죠.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문 기사 내용인데 사기 구범이 사기 초범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수치를 다 듣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안 친 사람은 안 치겠지만 한번 쳐봤는데 이거 괜찮네? 네.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기를 9번 이상 치는 사람은 많아도 한 번 치고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진짜 비극이네. 네. 우리나라 사기 공화국 맞네요. 이건 형량이 너무 낮아도 낮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기는 정말 인격 살인이면서 경제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기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시니어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말 조심해야겠어.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특징은 우리가 안 알아야죠. 봐도 뻔하죠. 그렇죠. 아, 사기 당한 사람? 네. 그렇죠. 뭐 얼마나 착한 사람이겠어요. 말 잘 그리고 또 듣고. 순진하고 네. 귀 얇고 네.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 거죠. 네.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러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는 특히 가까이에서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푼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돈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친절한데 그게 돈하고 얽혀 있을 때 친절해. 그러면은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의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기친 사람들의 또 마음은 어떤가? 네. 이 사람들은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을까? 사기꾼이 뭐 미안한데 사기를 쳤겠어요? 미안했으면 사기 안 쳤겠죠. 안 쳤죠.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한답니다. 사기쳐서 이렇게 가져온 돈을. 나 진짜 그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다 계획하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뭐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자기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러한 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거 아시는 분들 요새 많으신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한테 또 이렇게 댓글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이게 만약에 사기면 뭐 할 수 없지 뭐 금액도 적은데 뭐 그냥 그래서 사기 당하는 겁니다. 네, 그냥 뭐 기부 한 셈 치지 뭐 이런 댓글도 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 덕분에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이 가서 따지면 너 탓이다. 그렇지. 너의 허영심 때문에 사기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다는 것. 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그냥 깜빵 가서 몇 년 푹 쉬다 나오면 된다. 퇴직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퇴직금 중간 정산 같아요. 나와서 또 사기칠 것이기 때문에 사기 구범이 네. 초범보다 더 많은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좀 이상한 나라죠, 이건. 법 제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제사범은 실제 살인보다 중하게 다뤄야지 나라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하게는 아니고 실제 살인만큼. 그러면 우리가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특급 노하우를 방출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지인인데 잘해주는데 돈하고 얽혀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관계를. 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연락들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거절하기 힘들게 와요. 왜냐하면 지인이니까. 가까운 그런 인연들이 오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가 그래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이게 사기가 될지 그냥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사기 당하거든요. 저는 돈이 없다. 공빠님 돈 없는 거는 만방에 다 아는데. 네 한의사인데 무슨 돈이 없냐.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 아내랑 같이 그냥 통장을 공유한다.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가 아내랑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러기 원하면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면 10중 팔고 그냥 안 하겠다 하죠. 그리고 상의해봤다. 근데 이제 공마가 못 됐다. 그래서 절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란이다. 저를 그냥 나쁜 사람 만드세요. 사기 안 당하려면.
그리고 사실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말하고 달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 제가 보니까 통장이 각각 있어요. 그러면 사기 당합니다. 살림을 합치려면 통장부터 합쳐야지. 그래 합쳐지지. 그럼 따로따로 그죠. 살면은 지금 이혼을 전제로 사는 거지. 아, 오늘 아주 진실을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 안 당하려면 통장을 같이 공유하고 내가 혼자서 거절하기 힘드니까 서로 미뤄야 됩니다. 서로. 내 인연한테 인연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나에게 오는 인연을 통해서 뭔가 돈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그냥 아내에게 토스를 하셔야 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오는 인연이 있겠죠. 그러면 딱 잘라 이렇게 거절하기가 사실은 또 만나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불리해요. 왜냐면 공빠님이 얘기하면 아우 공망아 좀 이게 까탈스럽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공빠님을 다 알잖아요. 제 그러니까 지인들은. 그럼 공빠는 바로 오케이다. 너가 나쁜 거야.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오래 가려면 네. 돈거래 안 해야 됩니다. 돈거래 하는 순간 사람을 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인인데 내가 정말 믿는 지인인데 예를 들어서 돈을 좀 급하게 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못 받아도 괜찮다 싶은 금액만큼 상의해서 그냥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사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시니어가 된 지금부터 네. 저희가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찍고 나니까 우리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본인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로 저희도 공부하고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 복 짓는 일이 됩니다. 아마 사기 안 당하실 거예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기 당하지 마세요. 우리부터.